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들이 나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나름 제 기준에 맞게 열심히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난 3달가량 진행이 됐었던 이번 하락장에서 S&P 500 지수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13%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이번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하락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었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빠졌다면 다른 주요 테마의 ETF들은 그 이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 주요 ETF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생했던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하락률을 계산을 해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지수가 아닌 테마 ETF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로 더 많이 빠졌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테마 ETF는 글로벌 클라우드 분야에 투자를 하는 ETF가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졌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이자 동시에 아주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현재 우량한 기술주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와 함께 4차 산업의 필수인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큰 성장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 ETF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 ETF의 경우에 적어도 마이너스 15% 이상한 하락을 해야 여유 현금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처럼 미국 테크 탑10 ETF하고 반도체 ETF가 떨어질 듯 말 듯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긴 하지만 전부 만원 초반의 금액을 보이고 있는 투자 종목들이고요. 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한 내역을 정리를 하니까 총 564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현재 국내 주식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상위 기술주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연금 계좌에서 400만원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반도체 ETF와 자율주행 ETF, 그리고 새롭게 상장을 했지만 기대를 해보고 싶은 투자 종목인 국내의 캐디 혁신기업 ESG 30 ETF까지 매수를 했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몇 주씩만 매수를 하면서 간을 좀 봤었던 것 같고요. 매수 기준에 미치는 순간부터는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 대략 600만원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반등을 할 때부터는 매수를 중지했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현재 8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도 그 성과는 평균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굳이 하락장을 생각해서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여유 금액이 없으면 배가 아플 것 같고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심리적인 감정 소모를 없애고 싶다는 마음에 투자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항상 보유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의한 방법이라서 매달 그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기본은 매달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하락장에 아쉬움을 달래줄 일정 비중의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생하는 복리로 인해서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을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하더라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적립식 장기 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슈들과 함께 위기들을 겪으면서 우리 투자자들과 함께 주식시장은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더 우상향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만의 투자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적립식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투자 종목에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진행했던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성공을 했지만 그 비중이 매우 낮았었고요. 대다수는 실시간이나 아주 짧은 기간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서 단타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가 항상 대다수였었고, 현실은 그런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었다는 통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자료를 역시나 봐왔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보다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수량을 모아나가면서 복리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이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사실은 역시나 과거의 수십 년 이상의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크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유 현금을 사용했던 만큼 다시 한번 다음에 찾아올 큰 하락장을 위해서 여유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보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이 투자하는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량을 모아 나가셨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 각자의 기준에 맞게 잘해 나가셨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만약 이번에 잘 해내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럴 때 겁을 먹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좋은 투자 종목에 대한 수량을 모을 수가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만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장은 무섭지가 않고 즐기실 수가 있는 투자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모두가 본인의 위치에서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